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33장 유대 부자 철학 78대 22 자기와 무관한 것을 팔아라. 자기가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면 좀처럼 성공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옛날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이 골동품상을 하거나 칼을 좋아하는 남자가 도검상을 하면 장사는 잘 되지 않는다. 대상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팔기가 아깝고 거기에 매달리는 동안에 장사를 망치기 때문이다. 진짜 상인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팔아야 한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니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를 열심히 생각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필사적이 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상품으로서 냉정하게 바라보며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엽총을 갖고 싶어하는 에스키모인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엽총을 파는 것은 진짜 사업이 아니다. 그건 너무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진짜 사업은 제빙기 따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에스키모인에게 제빙기를 파는 일이다. 사업의 길은 험난하다. 유대인은 중세 유럽에서 오랜 세월 압박과 차별을 받아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 거리 주민 대부분은 브로커가 되었다. 그들은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단련되었고 유능한 많은 사업가들이 이렇게 해서 키워졌다. 식사 때 사업 이야기는 금물. 유대인은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지식과 관심으로 온갖 일들을 화제에 올리면서 여유 있게 식사를 즐긴다. 가족 이야기, 레저 이야기, 꽃 이야기 등등 차례대로 수많은 화제가 등장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화제로 올리면서도 역시 금기는 있다. 유대인은 음담은 거의 하지 않으니 역시 금기라 할 만하고 전쟁과 종교와 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묵시적인 규율이 있다. 온 세계를 전전하면서 쫓겨온 유대인으로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식사 분위기를 어둡게 한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에 대하여 이제는 아무도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종교 이야기도 이교도와 대립하기 쉽다. 사업에 관한 이야기도 이해의 대립을 초래하게 되므로 유쾌하지 못하다. 그래서 유대인은 식사의 즐거움을 깰 우려가 있는 화제는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종교 이야기도 이교도와 대립하기 쉽다. 사업에 관한 이야기도 이해의 대립을 초래하게 되므로 유쾌하지 못하다. 그래서 유대인은 식사의 즐거움을 깰 우려가 있는 화제는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시간도 상품, 남의 시간을 훔치지 마라. 유대 상술의 격언 중에 시간을 훔치지 마라라는 말이 있다. 이 격언은 돈벌이와 연결되는 격언이라기보다는 유대 상술의 에티켓을 설명한 것이라고 하는 편이 좋겠다. 시간을 훔치지 마라라는 것은 1분 1초라도 남의 시간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훈계하는 말이다. 시간을 훔치지 마라라는 것은 1분 1초라도
남의 시간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훈계하는 말이다. 유대인은 문자 그대로 시간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루 8시간의 근무 시간을 그들은 늘 1초에 얼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타이피스트만 하더라도 퇴근 시간이 되면 나머지 10자만 치면 완전한 서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일을 멈추고 돌아가 버린다. 시간은 돈이다 라는 사고방식이 철저한 그들로서는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들의 상품을 도둑맞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결국은 그들의 목숨과도 같은 금고 속의 현금을 도난당하는 것과 같은 셈이 된다. 시간은 돈이다 라는 사고방식이 철저한 그들로서는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들의 상품을 도둑맞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결국은 그들의 목숨과도 같은 금고 속의 현금을 도난당하는 것과 같은 셈이 된다. 가령 월수 20만 달러의 유대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루에 8,000달러, 한 시간에 1,000달러씩 버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일부는 약 17달러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무 시간 중에는 비록 1분 동안이라도 쓸모없는 인간과 같이 있을 수는 없다. 이 유대인의 경우 5분 동안 시간을 빼앗겼다고 한다면 현금 85달러를 도난당한 것과 같은 계산이 된다. 애누리 없이 판다. 유대 상인은 어떤 상품을 값비싸게 파는 일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사용한다. 값비싸게 파는 일이 왜 정당한가를 설명하려 든다. 통계 자료, 팜플릿 등등 온갖 것들이 값을 비싸게 받는데 활용된다.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그러한 자료들을 거래처에 보낸다. 유대인은 이처럼 자료를 보낸 다음 보내드린 자료로 소비자들을 교육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절대로 애누리 해드리지요 라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품에 자신이 있으니까 애누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 상품에 자신이 있으니까 애누리를 하지 않는다. 유대 상인들의 애누리를 할 정도라면 차라리 팔지 않겠다 라는 말은 바로 자신들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신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상품에 자신이 있으니까 애누리를 하지 않는다. 애누리를 할 정도라면 차라리 팔지 않겠다. 좋은 상품이니까 애누리를 하지 않는다. 애누리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이유도 크다. 유대 상술이 돈을 버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좋은 상품이니까 애누리를 하지 않는다. 애누리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이윤도 크다. 유대 상술이 돈을 버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소위 동업자끼리 박리담의 경쟁을 하여 쌍방이 같이 망해버리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옆집 가게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하여 조금이라도 많이 팔려는 기분은 충분히 알겠으나 조금이라도 싸게 팔려고 생각하기 전에 왜 알뜰한 이득을 보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메이커나 상사도 이익이 박하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 빠져 들어가거늘 하물며 동업자끼리 박리 경쟁을 한다는 것은
마치 서로의 목에 밧줄을 걸고 신호와 동시에 서로 힘껏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 이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상술이겠는가. 부자들을 이용한다. 어떤 상품을 유행시키려면 역시 요령이 필요하다. 유행에는 부자들 사이에서 시작되는 것과 대중 속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다. 이 두 가지 유행을 비교하여 보면 부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행이 압도적으로 수명이 길다. 훌라후프라든가 아메리칸 크래커처럼 대중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유행은 곧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러나 부자들 사이에서 먼저 유행한 것이 대중이 있는 곳까지 흘러들어오려면 적어도 2년은 걸린다. 이 사실은 부자들 사이에 어떤 액세서리를 유행시켜 놓으면 줄잡아서 2년은 같은 상품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부자들 사이에서 먼저 유행한 것이 대중이 있는 곳까지 흘러들어 오려면 적어도 2년은 걸린다. 이 사실은 부자들 사이에 어떤 액세서리를 유행시켜 놓으면 줄잡아서 2년은 같은 상품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부자들 사이에 유행시킬 상품은 뭐니 해도 고급 외제품이 제일이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외제품 콤플렉스는 더욱더 뿌리 깊고 강하다. 품질은 오히려 국산품이 좋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배 이상이나 비싼 돈을 치르고 외제품을 사려고 든다. 이처럼 고마운 돈벌이가 어디 또 있겠는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보다 한 계단 위의 계층을 보고 최소한 그 정도의 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법이다. 부자나 상류 계급은 일반 대중으로서는 동경의 표적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보다 한 계단 위의 계층을 보고 최소한 그 정도의 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법이다. 돈방석에 올라앉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이상한 동물이라 자기보다 지위가 낮고 재산도 없는 자에게는 결코 동경의 감정 같은 것은 품지 않는다. 금전이 아닐지라도 상류 계급이 유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정할 수가 없다. 상류 계급을 동경하는 경향은 특히 여성에게 강하지만 남성이라 할지라도 상류 계급을 좋아하고 호화판을 즐기며 귀족처럼 행세하려는 이가 의외로 많다. 이 같은 심리를 이용하여 우선 최상위 계층인 부자에게 고급 수입품 액세서리를 유행시킨다. 이 계층을 동경하고 있는 다음의 부자 계층, 즉 수에 있어서 2배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유행품을 손에 넣을 무렵에는 상품은 당초의 2배 정도가 팔린 꼴이 된다. 그리고 다음의 계층에 이 같은 유행이 전파되었을 때 상품의 매상은 무려 4배로 늘어난다. 이같이 하여 고급품은 점차로 일반 대중 속까지 흘러들어가게 마련이지만 그 기간은 거의 2년이나 지속된다. 물론 유행이 대중화됨에 따라 가격도 점차 떨어지게 마련이지만 벌써 회사는 이 무렵에 그 상품으로부터 손을 뗀다. 부자들 사이에 유행시키는 것을 장사의 모토로 하고 있는 이상 재고가 생겼다든가 바겐세일을 하는 일 등은 있을 수가 없다. 특히
박리담에 같은 노력이 많이 들고도 오히려 이윤이 적은 장사와는 인연이 멀다. 부자들 사이에 유행시키는 것을 장사의 모토로 하고 있는 이상 재고가 생겼다든가 박앤세일을 하는 일 등은 있을 수가 없다. 특히 박리담에 같은 노력이 많이 들고도 오히려 이윤이 적은 장사와는 인연이 멀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물리학자와 소녀. 아인슈타인 교수는 프린스턴 대학의 수학연구소 소장이었다. 매일 정오에 그는 점심을 먹으러 자신의 아파트로 걸어갔는데 이 시간에는 학교도 마치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그는 메리 윌슨이라는 11살 된 소녀와 나란히 걷게 되었다. 그는 소녀에게 학교 생활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녀는 수학만 빼면 모든 것이 경이롭다고 말했다. 아인슈타인 교수가 물었다. 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뭔지 나에게 말해 주렴. 소녀는 교수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다. 그러자 교수는 그것을 즉시 해결했다. 소녀는 매일매일 수학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수를 좋아하게 되었다. 메리 윌슨이 물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가 말했다. 나는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다. 다음날 소녀는 자신의 여러 친구들에게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모르더라는 이야기를 교수에게 들려주었다.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아저씨가 내 친구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아저씨는 금세 유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